보이죠? 이런 것도. 이게 바로 EP 분량, EP 분량. 왜? 얘들은 나면 안 되는 분량이야. 만약에 분량이 났어. 그러면 얘들이 뭐 LF 결함이라든지 포로 결함이라든지 슬래그 혼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아, 얘들은, 백에서는 분량이 안 났구나. 소살 채운 것만 좀 주의 주면 되겠다. 이랬는데, 빼빠지 받았는데, RC 결함이 있고, EP 결함이 있고, 계속 이것만 또, IP 결함 뜨고, 얘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는 이 사람이 용접이 안 된다는 뜻이야. 얼마든지 이런 결함들은 뭐 내가 얘기하는데 결함이라는 거는 다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냥 발라발라가 아니다. 해양은 진짜 발라발라가 아니다. 발라발라가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어떠한 자세에서도 무조건 링백을 내야 된다. 무조건 링백. 그게 센물에 대한 이치를 많이 깨우치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 할 교육은 뭐냐면은, 오늘 할 교육은 그거야. 센물을 내가 끌고 가는 방식을, 어제 너희들한테 내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내가 초축 넣을 때 너무 빨리 내가 전기 높여가, 오랜만에 회비를 뜨니까 나도 신나가지고 센물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용접을 했어. 센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근데 내가 이래, 학생들한테 자꾸 높은 전기가 쓰고 빠르게 용접하면 애들이 그게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걸 다 따라하려고 하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도 전기 낮춰서 용접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무조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형관이나 혹은 해별 파이프 만났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초보자들은 나중에는 내가 얘기하지만 오버헤드가 제일 쉬운 구간이야. 오버헤드가 제일 쉬운 구간인데 현장 가면 이제 대형관이나 해별 파이프 하면 오버헤드 스타트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오늘 교육할 때는 센물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방식을 할 거야. 지금 일로 와봐. 지금 위에는 갭이 없고 밑에 갭이 엄청 넓어. 그럼 갭도 넓고 단차가 졌어. 오버헤드가 떼우려고 하니까는 초보자들이 실수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오버헤드 갭 넓은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어떻게 용접하는지 하고, 너희들도 한번 해봐. 전기를 올릴 거야. 그리고 전기 올리고 와이어 막 줄 거야. 봐봐. 맞지? 이것도 약간 길다. 약간 길어. 이것도 약간 길어. 더 집어넣었다, 내가. 더 집어넣었다. 진짜 짧지? 대신에 텅센이 짧은데 하나의 요소를 더 해주면 돼. 전류를 약간 와이어 공급량. 자, 자신감 있게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토치가 이렇게 세우잖아. 이렇게 세우면은 센물을 이렇게 받쳐줘. 맞잖아. 텅센이 길면은 센물을 밀고 가려고 하는 게 양이 많고, 얘는 받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용접이 쉬운 거야. 대신에 와이어 공급량을 일정하게 딱 해주고 위빙 치면 돼. 한번 봐봐. 안녕하세요. 짱새 배관 용접 학원원장 짱새입니다. 플랜트 교육인 6인치 스케줄 160 시범을 보이고, 다음날 학생들이 등교 전에 전날 밤에 초충을 넣은 걸 보고 깜짝 놀랐네요. EP 분량. 제가 전날 너무 높은 전류로 시범을 보여서 이 친구들이 저를 따라 했는가 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오늘은 오버헤드 구간, 대형관과 해별 파이프를 좀 더 편안하게 용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비결은 바로 텅스텐 길이를 아주 짧게 잡고 운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를 높여서 와이어 공급을 많이 하면 초축 용접 표면에 골이 발생하지 않고 용착이 잘 이루어집니다. 백 잘 나왔지? 그게 센물을 받쳐주고 한 거야. 와이어 공급량이 많으면은, 와이어 공급량이 많잖아. 와이어 공급량 많고, 텅스텐을 안에 집어넣고 하면은, 와이어를 안에 집어넣고, 와이어 공급량 많고, 텅스텐을 짧게 잡아야 돼. 왜? 물량이 많으니까 밖으로 쏟아지는 양도 많아. 맞잖아. 내가 밀고 갈 샘물 말고, 밀고 가버리면은, 이 갭이 넓어버리고, 오바이드 때 갭이 넓어버리면은, 전기가 세버리면은, 밀고 가잖아. 샘물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텅스텐 다 달라붙는 거야. 이것도 세다. 이것도 길다. 약간 길다. 그냥 내가 컨트롤해서 그렇지. 자, 봐봐. 요 정도만 해도 돼.
이 두꺼운 파이프 용접하는데 텅스텐 이거만 하면 된다니까.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이래가지고 와이어 밀고 가면 샘을 밀고 위빙의 횟수를 약간 늘려줘. 왜? 약간 전기가 높으니까는 열을 뺏었다 줬다 반복하면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오버헤드가 이제 떼고 쉴거야 이제. 아무리 갭이 넓고 아무리 단차가 지더라도 갭만 확보되면 와이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샘물을 받치면서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텅스텐이 너무 짧아 버리니까는 내가 쓰라쓰라를 쳐야 되는데 텅스텐이 쓰라 끝으로 안 가니까는 불안해가지고 못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텅스텐이 짧은 대신에 전류를 올리면 돼. 전류를 올리고 과감하게 용접하면 돼. 자, 나도 이렇게 용접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이런 이치를 깨닫는 데까지는 본인들이 용접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용접은 오버헤드가 쉬운 거야. 키홀도 마찬가지야.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오버헤드 용접하는 거 전기 높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텅스텐, 자, 다시 한번 보고. 요 정도. 내가 다시 한번 떼어볼게요. 이만큼. 제가 현장에서 대형간 서스 용접을 할 때 오버헤드 텅스텐 길이를 보면 다른 용접사 분들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짧은 텅스텐으로 용접이 가능하냐면서. 하지만 용접이 정말 쉬워집니다. 단 전류를 높여야 하고 와이어 송급이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용접하면 정말 용접이 쉬워지니 여러분들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와이어 따뜻해. 또한 텅스텐 길이가 짧으면 초충 용접 중 용융지에서 와이어가 빠지더라도 샘물의 꼬리가 짧기 때문에 뒤로 용락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바로 와이어를 대면 용락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와이어를 붙였어. 한번 봐봐. 백 한번 봐봐. 자, 와이어 뗀 자국 있나? 없지? 그러면 내가 텅스텐 길게 해가지고 와이어를 순간적으로 빼볼게. 빼고 다시 대볼게. 텅스텐을 길게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와이어 빼볼게. 반면에 텅스텐 길이가 길어지면 샘물의 꼬리가 길어집니다. 초충 용접 중 샘물의 꼬리가 긴 상태에서 용융지에서 와이어가 빠지면 뒤로 용락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이때 와이어를 대더라도 용락된 부위가 많기 때문에 그 용락 부위의 물이 와이어 쪽으로 빨려오지 않아 입히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용접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텅스텐 길이가 길더라도 순간적으로 와이어가 빠졌을 때 와이어를 대기 때문에 용락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샘물의 꼬리가 길어지면 용락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초보자들은 불필요한 텅스텐 길이 때문에 오히려 용접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샘물을 쳐다볼 때 항상 45도로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자. 지금부터 저희 학생들이 짧은 텅스텐으로 용접하는 샘물 영상을 제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와이어 많이 넣어라. 옆으로 버텨주고. 옆으로 버텨주라.
경선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접하면 진짜 오버헤드 대형감도 용접하기 수월하고 넓은 데도 용접하기 수월하고. 지금 학생처럼 오버헤드 용접 시 텅스텐을 짧게 하고 와이어는 파이프 내부에 있으며 와이어 공급량이 많으면은 많은 양의 샘물을 수월하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장 용접은 시험 용접이 아닙니다. 시험 용접은 전류를 낮춰서 용접하는 것이고 현장 용접은 전류를 약간 올리셔서 용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카본 용접 시 불량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때요, 보니까? 어? 더 편하지? 이렇게 길이가 헤비열이고 자 용접해보. 오늘은 짧은 텅스텐을 이용하여 오버헤드 용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서스 또한 이렇게 용접하면 대형관과 헤비얼 파이프, 비철 용접에 아주 탁월하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학생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한번 더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